안녕하세요. 동굴보이스 덕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빅토르 위고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작가 빅토르 위고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 많이 썼는데요. 많이 알고 있는 노트르담 드 파리, 또 레미제라블, 그리고 웃는 남자 등 이렇게 영화와 뮤지컬로 특히 많이 알려진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빅토르 위고의 단편 소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부분에는 또 나름의 반전도 있으니 즐거운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글보이스 덕구가 읽어주는 가난한 사람들 함께 들어보시죠. 가난한 사람들, 빅토르 위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다. 사나운 폭풍우가 바닷가 외딴 마을에 몰아치고 있었다. 억수같이 퍼붓는 빗줄기가 가난한 어부의 초라한 오두막 창문을 사정없이 두드려댔다. 자니는 난로 앞에서 낡아빠진 돛을 깁고 있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몰아치는 폭풍우에 유리창이 들썩거렸고 성난 파도가 철썩거리며 바닷가 암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자니는 그 요란하고도 무서운 파도 소리에 몸서리를 쳤다. 밖에서는 폭풍우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요동을 쳤지만 가난한 어부의 오두막 안은 더없이 포근하고 아늑했다. 방바닥은 비록 흙바닥이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마른 나무들이 바지직 소리를 내며 난로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방 한쪽 구석 찬장에는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아놓은 접시와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방 저편에는 낡기는 했지만 깨끗한 이불이 덮인 침대가 놓여 있었다. 낡은 카펫이 깔린 방바닥에는 바깥의 요란스러운 폭풍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후에 5 아이들이 새근거리며 꿈길을 헤매고 있었다. 자니의 남편은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 오늘처럼 폭풍우가 몰아치는 사나운 날씨에 바다로 나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먹고 살기가 빠듯해 날씨를 가려가며 일할 처지가 못 되었다. 비가 쏟아지건 돌풍이 불건 바다에 몸을 맡긴 채 고기를 잡았다. 오늘도 바닷물이 방파제 위까지 넘실거렸지만 남편은 바다로 나갔다. 아내가 집에서 낡은 그물을 손질하고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을 때 그는 바다 한가운데서 홀로 추위와 싸웠다. 자니는 낡은 돛을 기우면서도 마음은 줄곧 바다에 나가 있었다. 더욱이 오늘처럼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치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간간히 거세게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를 뚫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비는 줄기차게 퍼붓고 있었다. 자니는 마음이 불안해 견딜 수 없었다.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바다에서 바다와 싸우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니 불길한 예감마저 들었다.
폭풍 후에 배가 난파당하는 무서운 장면이 자꾸 그림처럼 떠올랐다. 암초에 걸려 박살이 난 배, 물에 빠진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 끔찍해. 자니는 두려움에 떨며 몸을 웅크렸다. 그때 낡은 괴종 시계가 댕댕거리며 시간을 알렸다. 철부지 어린 것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자니는 생각에 잠겼다. 먹고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남편은 매일같이 추위와 폭풍우를 무릅쓰고 바다에 나가 파도에 몸을 맡긴 채 고기를 잡았다. 그녀 역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또 부지런을 떨며 일해봐야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부지런히 노력하며 산다는 것은 값지고 보람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어린 것들은 더우나 추우나 신발도 없이 노상 맨발로 지냈다. 그들에게 검은 보리빵은 고급빵에 속한다. 아이들에게 날마다 검은 보리빵이라도 배부르게 먹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바닷가에 사는 덕분에 생선은 가끔 배불리 먹일 수 있었다.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별 탈 없이 그저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다. 자니는 망망한 바다에서 홀로 바다와 싸울 남편을 생각하며 기도를 했다. 하나님, 그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부디 그이를 지켜주세요.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다. 자니는 마음이 불안해 도저히 집안에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외투를 걸치고 램프를 든 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혹시 남편이 돌아오고 있는지, 파도는 좀 잠잠해졌는지, 등대에 불은 켜져 있는지 보기 위해서였다. 밖은 여전히 춥고 심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바다로 향하던 자니의 발길이 해변 가까이에 있는 낡은 오두막 앞에 이르렀다. 허물어진 벽에 매달린 낡은 문짝 하나가 보였다. 그 문짝은 바람이 휘몰아칠 때마다 건들거리고 있었다. 폭풍우는 그 오두막을 한 입에 집어삼킬 듯 세차게 몰아치고 있었다. 오두막을 지나치려던 자니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어머나, 어쩌지? 내가 깜빡했어. 저 가엾은 사람을 돌봐주었어야 하는 건데. 그이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저 사람들을 걱정했는데. 자니가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지 인기척이 없었다. 안에 누구 계세요? 여러 차례 노크를 했지만 여전히 집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온몸이 피에 흠뻑 젖은 자니의 몸이 와들와들 떨렸다. 막 발길을 돌리려는데 갑자기 몰아친 거센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몸이 문에 부딪히면서 문이 활짝 열렸다. 자니의 손에 들린 램프의 불이 캄캄한 그 집안을 비춰주고 있었다. 집안은 바깥보다 더욱 썰렁한 기운이 감돌았다. 천장 곳곳에서는 빗물이 새고 있었다. 벽 한 구석에 지저분한 집더미가 보였다. 그 위에 여인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 벌써 싸늘하게 식은 얼굴에는 가련한 여인의 절망과 고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죽은 여인의 옆에는 때에 쩐 이불이 있었는데 그 이불 속에 아기들이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얼굴은 해숙하고 말랐어도 예쁜 금발머리의 두 아이가 얼굴을 맞댄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시시각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줄도 모른 채.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것들을 큼직한 헌 이불로 감싸주고 자기 옷을 어린 것들 위에 덮어주는 일을 잊지 않은 모양이었다. 참으로 죽음보다 강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한 아기는 고사리 같은 뽀얀 손으로 뺨을 고이고 있었고 다른 한 아기는 형의 목에 귀여운 자기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천장을 타고 내리던 비 한 방울이 죽은 여인의 얼굴에 툭 떨어져 뺨으로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것은 자니가 들고 있는 램프불의 반짝이며 마치 근심과 걱정을 아는 채 죽어야 했던 어머니의 한스러운 눈물처럼 보였다. 자니는 갑자기 외투 자락 속에 뭔가를 집어넣고 도망치듯 그 집을 뛰쳐나왔다. 심장이 거칠게 요동을 쳤다. 누군가 자기를 뒤쫓아오는 것만 같아 걸음을 재촉했다. 집으로 돌아온 자니는 외투 속에 싸들고 온 것을 침대 위에 내려놓고 재빨리 이불로 덮어버렸다. 그러고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침대 끝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그녀는 마치 자신을 저주하는 듯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이가 돌아오면 뭐라 할까?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아, 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그때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았다. 자니는 몸을 벌벌 떨며 의자에서 일어섰다. 아, 그이가 아니었어. 바람이야. 하나님, 제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남편 얼굴을 이제 어찌 본단 말입니까? 자니는 한동안 말 없이 침대맡에 앉아 있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윽고 비가 그쳤다. 먼동이 트기 시작하는지 유리창이 뿌옇게 밝아왔다. 그러나 바람은 여전히 세차게 불었고 파도 소리는 성난 외침처럼 들려왔다. 갑자기 문소리가 났다. 이어 축축하고 차가운 바람 한 줄기가 집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키가 크고 얼굴이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어부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물에 젖은 그물을 질질 끌며 오두막 안으로 들어섰다. 여보, 나왔소. 어, 당신이로군요. 자니는 엉거주춤 일어섰다. 정말 무서운 밤이었어. 날씨 한번 사납더군. 정말 그랬어요. 고기는 많이 잡았나요? 고기가 다 뭐야. 멀쩡한 그물만 찢어먹고 말았어. 내 머리털 나고 어젯밤 같은 폭풍우는 처음이야.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만도 다행인 줄 알라고. 그런데 당신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어부는 난로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물었다. 그게 어젯밤에 비바람 소리가 어찌나 무섭던지 혼자 있기가 무서울 정도였어요. 내내 당신 걱정만 했어요. 그랬어? 정말 지독한 밤이었어. 그래, 밤새 어떻게 지냈어? 어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요. 전 그냥 평상시처럼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으르렁대는 바다에 귀를 기울이면서요. 그래서 밤을 꼬박 새운 거야? 자니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남편의 눈치만 살피다가 더듬거리며 말하기 시작했다. 여보, 저 아래 사는 시몬 부인이 죽었어요. 뭐, 정말이야? 언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제 죽은 것 같아요. 죽을 데 몹시 고통스러웠나 봐요. 어린 것들을 두고 떠나려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직 말도 못하는 큰 놈은 겨우 걷기라도 하지만 작은 놈은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갓난아이잖아요. 정말 안 됐어. 어린 것들의 앞날이 걱정이로군. 자니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대꾸를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양미간을 잔뜩 찌푸린 남편의 표정이 너무나도 침울해 보였기 때문이다. 남편은 젖은 모자를 벗어 던지고 목덜미를 손으로 복복 긁으며 말했다. 여보, 아이들이 그렇게 어리다고? 그럼 데려다 일을 시킬 수도 없잖아. 우리에게 아이들이 5이니 7이 되겠군. 뭐 그래도 가끔 저녁은 먹을 수 있겠지. 여보, 그 아기들을 우리가 맡아야 하지 않겠어? 눈을 떠보니 죽은 어머니 옆이라는 건 너무 끔찍하지 않아? 어서 가서 어린 것들을 데려와요. 그러나 자니는 못이라도 박힌 듯 좀처럼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다. 여보 뭐해? 빨리 가서 데려오라고. 당신 싫어?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내키지 않는다는 거야? 정말 당신답지 않군. 그제야 자니는 의자에서 일어나 말없이 남편의 손을 잡아 침대로 이끌었다. 그러고는 조용히 이불자락을 걷으며 말했다. 그 애들 여기 있어요. 침대에는 새로운 식구가 된 2아이가 손을 맞잡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 빅토르 위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다. 사나운 폭풍우가 바닷가 외딴 마을에 몰아치고 있었다. 억수같이 퍼붓는 빗줄기가 가난한 어부의 초라한 오두막 창문을 사정없이 두드려댔다. 자니는 난로 앞에서 낡아빠진 덫을 깁고 있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몰아치는 폭풍우에 유리창이 들썩거렸고 성난 파도가 철썩거리며 바닷가 암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자니는 그 요란하고도 무서운 파도 소리에 몸서리를 쳤다. 밖에서는 폭풍우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요동을 쳤지만 가난한 어부의 오두막 안은 더없이 포근하고 아늑했다. 방바닥은 비록 흙바닥이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마른 나무들이 바지직 소리를 내며 난로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방 한쪽 구석 찬장에는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아놓은 접시와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방 저편에는 낡기는 했지만 깨끗한 이불이 덮인 침대가 놓여 있었다. 낡은 카펫이 깔린 방바닥에는 바깥의 요란스러운 폭풍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부의 5 아이들이 새근거리며 꿈길을 헤매고 있었다. 자니의 남편은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 오늘처럼 폭풍우가 몰아치는 사나운 날씨에 바다로 나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먹고 살기가 빠듯해 날씨를 가려가며 일할 처지가 못 되었다. 비가 쏟아지건 돌풍이 불건 바다에 몸을 맡긴 채 고기를 잡았다. 오늘도 바닷물이 방파제 위까지 넘실거렸지만 남편은 바다로 나갔다. 아내가 집에서 낡은 그물을 손질하고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을 때 그는 바다 한가운데서 홀로 추위와 싸웠다. 자니는 낡은 돛을 기우면서도 마음은 줄곧 바다에 나가 있었다. 더욱이 오늘처럼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치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간간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를 뚫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비는 줄기차게 퍼붓고 있었다. 자니는 마음이 불안해 견딜 수 없었다.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바다에서 바다와 싸우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니 불길한 예감마저 들었다. 폭풍 후에 배가 난파당하는 무서운 장면이 자꾸 그림처럼 떠올랐다. 암초에 걸려 박살이 난 배. 물에 빠진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 끔찍해. 자니는 두려움에 떨며 몸을 웅크렸다. 그때 낡은 괴종 시계가 댕댕거리며 시간을 알렸다. 철부지 어린 것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자니는 생각에 잠겼다. 먹고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남편은 매일같이 추위와 폭풍우를 무릅쓰고 바다에 나가 파도에 몸을 맡긴 채 고기를 잡았다. 그녀 역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또 부지런을 떨며 일해봐야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부지런히 노력하며 산다는 것은 값지고 보람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어린 것들은 더우나 추우나 신발도 없이 노상 맨발로 지냈다. 그들에게 검은 보리빵은 고급빵에 속한다. 아이들에게 날마다 검은 보리빵이라도 배부르게 먹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바닷가에 사는 덕분에 생선은 가끔 배불리 먹일 수 있었다.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별 탈 없이 그저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다. 자니는 망망한 바다에서 홀로 바다와 싸울 남편을 생각하며 기도를 했다. 하나님, 그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부디 그 일을 지켜주세요.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다. 자니는 마음이 불안해 도저히 집안에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외투를 걸치고 램프를 든 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혹시 남편이 돌아오고 있는지, 파도는 좀 잠잠해졌는지, 등대에 불은 켜져 있는지 보기 위해서였다. 밖은 여전히 춥고 심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바다로 향하던 자니의 발길이 해변 가까이에 있는 낡은 오두막 앞에 이르렀다. 허물어진 벽에 매달린 낡은 문짝 하나가 보였다. 그 문짝은 바람이 휘몰아칠 때마다 건들거리고 있었다. 폭풍우는 그 오두막을 한 입에 집어삼킬 듯 세차게 몰아치고 있었다. 오두막을 지나치려던 자니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어머나, 어쩌지? 내가 깜빡했어. 저 가엾은 사람을 돌봐주었어야 하는 건데. 그이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저 사람들을 걱정했는데. 자니가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지 인기척이 없었다. 안에 누구 계세요? 여러 차례 노크를 했지만 여전히 집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온몸이 피에 흠뻑 젖은 자니의 몸이 와들와들 떨렸다. 막 발길을 돌리려는데 갑자기 몰아친 거센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몸이 문에 부딪히면서 문이 활짝 열렸다. 자니의 손에 들린 램프의 불이 캄캄한 그 집안을 비춰주고 있었다. 집안은 바깥보다 더욱 썰렁한 기운이 감돌았다. 천장 곳곳에서는 빗물이 새고 있었다. 벽 한 구석에 지저분한 집더미가 보였다. 그 위에 여인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 벌써 싸늘하게 식은 얼굴에는 가련한 여인의 절망과 고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죽은 여인의 옆에는 때에 쩐 이불이 있었는데 그 이불 속에 아기들이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얼굴은 해숙하고 말랐어도 예쁜 금발머리의 두 아이가 얼굴을 맞댄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시시각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줄도 모른 채.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것들을 큼직한 헌 이불로 감싸주고 자기 옷을 어린 것들 위에 덮어주는 일을 잊지 않은 모양이었다. 참으로 죽음보다 강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한 아기는 고사리 같은 뽀얀 손으로 뺨을 고이고 있었고 다른 한 아기는 형의 목 위에 귀여운 자기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천장을 타고 내리던 비 한 방울이 죽은 여인의 얼굴에 툭 떨어져 뺨으로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것은 자니가 들고 있는 램프불의 반짝이며 마치 근심과 걱정을 아는 채 죽어야 했던 어머니의 한스러운 눈물처럼 보였다. 자니는 갑자기 외투 자락 속에 뭔가를 집어넣고 도망치듯 그 집을 뛰쳐나왔다. 심장이 거칠게 요동을 쳤다. 누군가 자기를 뒤쫓아오는 것만 같아 걸음을 재촉했다. 집으로 돌아온 자니는 외투 속에 싸들고 온 것을 침대 위에 내려놓고 재빨리 이불로 덮어버렸다. 그러고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침대 끝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그녀는 마치 자신을 저주하는 듯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이가 돌아오면 뭐라 할까?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아, 응, 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그때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았다. 자니는 몸을 벌벌 떨며 의자에서 일어섰다. 아, 그이가 아니었어. 바람이야. 하나님, 제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남편 얼굴을 이제 어찌 본단 말입니까? 자니는 한동안 말 없이 침대맡에 앉아 있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윽고 비가 그쳤다. 먼동이 트기 시작하는지 유리창이 뿌옇게 밝아왔다. 그러나 바람은 여전히 세차게 불었고 파도 소리는 성난 외침처럼 들려왔다. 갑자기 문소리가 났다. 이어 축축하고 차가운 바람 한 줄기가 집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키가 크고 얼굴이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어부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물에 젖은 그물을 질질 끌며 오두막 안으로 들어섰다. 여보, 나왔소. 당신이로군요. 자니는 엉거주춤 일어섰다. 정말 무서운 밤이었어. 날씨 한번 사납더군. 정말 그랬어요. 고기는 많이 잡았나요? 고기가 다 뭐야. 멀쩡한 그물만 찢어 먹고 말았어. 내 머리털 나고 어젯밤 같은 폭풍우는 처음이야.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만도 다행인 줄 알라고. 그런데 당신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어부는
난로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물었다. 그게 저 어젯밤에 비바람 소리가 어찌나 무섭던지 혼자 있기가 무서울 정도였어요. 내내 당신 걱정만 했어요. 그랬어? 정말 지독한 밤이었어. 그래, 밤새 어떻게 지냈어? 어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요. 전 그냥 평상시처럼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으르렁대는 바다에 귀를 기울이면서요. 그래서 밤을 꼬박 새운 거야? 자니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남편의 눈치만 살피다가 더듬거리며 말하기 시작했다. 저, 여보, 저 아래 사는 시몬 부인이 죽었어요. 뭐, 정말이야? 언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제 죽은 것 같아요. 죽을 데 몹시 고통스러웠나 봐요. 어린 것들을 두고 떠나려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직 말도 못하는 큰 놈은 겨우 걷기라도 하지만 작은 놈은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갓난아이잖아요. 정말 안 됐어. 어린 것들의 앞날이 걱정이로군. 자니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대꾸를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양미간을 잔뜩 찌푸린 남편의 표정이 너무나도 침울해 보였기 때문이다. 남편은 젖은 모자를 벗어 던지고 목덜미를 손으로 벅벅 긁으며 말했다. 여보, 아이들이 그렇게 어리다고? 그럼 데려다 일을 시킬 수도 없잖아. 우리에게 아이들이 다섯이니 일곱이 되겠군. 뭐 그래도 가끔 저녁은 먹을 수 있겠지. 여보, 그 아기들을 우리가 맡아야 하지 않겠어? 눈을 떠보니 죽은 어머니 옆이라는 건 너무 끔찍하지 않아? 어서 가서 어린 것들을 데려와요. 그러나 자니는 못이라도 박힌 듯 좀처럼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다. 여보 뭐해? 빨리 가서 데려오라고. 당신 싫어?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내키지 않는다는 거야? 정말 당신답지 않군. 그제야 자니는 의자에서 일어나 말없이 남편의 손을 잡아 침대로 이끌었다. 그러고는 조용히 이불 자락을 걷으며 말했다. 그 애들 여기 있어요. 침대에는 새로운 식구가 된 두 아이가 손을 맞잡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